있습니다. 비밀경찰에 대한 내부 징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시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위탁 운영해온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회원들에게는 환불 조치 없이 문자로 중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전북대 교수가 자녀 이름을 논문에 끼워 넣은 사건의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 측은 여전히 입학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술에 취한 경찰이 시민을 폭행했는데도 경찰은 자신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솜방망이 징계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내부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시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익산 영등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5월 저녁 한 취객이 정자에서 쉬던 주민에게 시비와 함께 손찌검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곳에서 주민을 폭행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임실경찰서 소속 최모 경정이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왜 그랬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술이 쳐가지고 그 사람들 피해자 얘기는 안주 얘기는 빼고시 와서 넌 막 그렇게 뭐 살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임실서 과장인 최경정이 내부적으로 받은 징계는 견책, 겨우 1년 정도 승진이 제한되는 수준의 경징계입니다.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석 달 전 동료 경찰을 폭행한 A 경사가 받은 징계는 감봉 1개월. 1년 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비순경 역시 가장 낮은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 반 이상은 민간인이라며 자신들 의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징계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징계위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징계 양제 이 정도 됐으니까 징계위원회 동의해가지고 거기서 투표로 결정하는 거지 저희 경찰이 그거를 뭐 징계를 뭘 하라 이렇게. 징계위원회 민간인위원은 경찰이 미리 선별해둔 54명 가운데 3명을 위촉하는데 대다수는 경찰학과 교수나 전직 경찰 출신들입니다. 실제 최근 열린 경찰 징계위에 전직 경찰 1명이 민간위원으로 배치됐는데 결국 징계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3명이 경찰이었습니다. 더 좀 신뢰를 많이 상실하고 있지 않냐. 좀 더 투명하고 또 시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전제돼야 되지 않느냐. 경찰은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를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한국노총이 전주시로부터 위탁 운영해온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또다시 영업 중단됐습니다. 회원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문자 한 통으로 영업 중단을 통보했고 환불 조치도 없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한국노총 전주안주 지부에 위탁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메이데이입니다. 복지관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회원들이 사우나 탈의실에서 황급히 짐을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즉부터 말을 해줘야죠, 이렇다는 것을.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무 통보가 없잖아요, 지금. 복지관은 열흘 전까지만 해도 할인 행사를 하며 회원을 모았지만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문자 한 통으로 영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물론 환불과 관련된 명확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복지관 회원과 직원을 포함해 피해를 입게 된 사람은 모두 640명, 피해액만 7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타이틀이 있으니까 일부러 여기까지 오죠. 저도 집이 여기 아니라 저쪽 서신동인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제 거만 빨리 챙겨서 가야지. 한국노총이 밝힌 영업 중단 이유는 연 6천만 원에 이르는 적자였는데 최근 도시가스까지 끊기면서 운영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전주시는 한국노총의 방만한 경영으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며 위탁 해지와 함께 환불 소송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1일자 기준으로 위탁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요. 회원권과 채권자들이 소송을 원할 경우에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측은 2년 전에도 경쟁업체가 늘어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운영자가 빚을 내면서까지 영업 재개 의사를 밝혔지만 현재는 연락을 끊은 상황이어서 폐업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성폭력 사태로 폐쇄된 전주 자림학교 부지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응원 모임은 옛 자림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 장애인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오갈 데가 없다며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북도가 장애인과 부모들을 배제한 채 자리먼 부지 활용을 논의한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대 한 교수가 자기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었고 이를 입시에 활용했다. 그제 발표된 교육부 감사 결과인데요.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면접 같은 정성평가 부분에서만 유난히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권에 들어갔습니다. 박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북대 이모 교수의 자녀 A 학생은 전북대에 응시합니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학과였습니다. 당시 전북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는 학업 성적이 40%, 학교 활동인 비교과 점수가 60%였습니다. A 학생은 교과 점수에서는 26명 중 19등이었지만 정성평가인 비교과 점수에서 1등을 기록하며 총점 972.85점, 전체 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학교 성적보다는 비교과 활동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최종 면접에 5등으로 진입한 A 학생. 면접에서 1단계 결과를 뒤집고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A가 받은 면접 점수는 500점 만점에 499점, 바로 2등보다 1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985점 425점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A 학생은 당시 아버지인 이 학과 교수의 논문에 공저자로 부정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기재를 해서 활용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으나 그것을 직접 입시에 활용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는 이번 사안이 이제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대 측은 A 학생이 면접 등 정성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냈고 논문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자료를 전혀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성평가를 잘 받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반드시 할 거고요.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허위 논문 등재와 기재도 문제지만 면접과 정성평가 영역에서 의심을 살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논문 활동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영향을 줬을 개연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 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 전북대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상상고를 자사고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상고가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명문학교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가 명문일까요? 상상고는 명문학교일까요? 조수영 기자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난 1984년 1월 한 일간지에 실린 상상고 기사입니다. 상상고가 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는 건데 서울대에 50명을 진학시켜 지방 명문으로 거듭났다고 소개합니다. 서울대 진학률을 명문학교의 보증수표로 여기는 것은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인식. 최근 3년간 연평균 40명의 학생을 서울대에 보낸 상상고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명문이라고 해서 남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의 실적을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얘가 남길 만한 가치가 있으면 남기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고로. 이름 있는 학교다 하면은 벌써부터 사회 국회의원이나 그런 연결관에서도 이어짐으로 해가지고 전주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인물들이다. 명문은 이름 있는 좋은 학교라는 뜻인데 우수 인재를 많이 배출한다는 상산고는 명문학교일까? 자사고 취소 결정으로 여론이 들끓었던 지난 한 달간 상산고에 대한 인터넷 여론은 어땠는지 사회관계망 분석도구 소셜 매트릭스를 통해 감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무너지다, 비인간적, 불법처럼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들이 자사고를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의 한 축을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육 붕괴, 맹목적인 입시교육, 고교 서열화 등 일부에서 나오는 상상고가 명문학교일 수 없다는 주장들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명문학교로 만들긴 했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좀 거부감 들어오는 게 학교에서 왜 하필이면 다인재들이 의대를 진학해서 뭔가 그런 다방면적인 중추적인 국가의 인재를 키우는 거가 아니고 과거에도 상상고처럼 지역 명문으로 불린 학교, 얼마 전 100주년을 맞은 전주고등학교입니다. 고교 평준화 이전 서울이나 광주에서도 유학을 올 정도로 전국의 우수 학생들이 몰렸고 서울대 입학생을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정치, 법조, 의료, 행정, 언론 등
전 분야에 걸쳐 성공 신화를 써온 전주고 출신들은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게 사실. 하지만 동시에 전주에서는 전구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끼리끼리 문화와 선민의식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핵심 권력과의 친분이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는 현 시점에서 자사고 또한 특정 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학교를 명문학교로 볼 것인지 사회적 합의는 어렵더라도 이번 상상고 논란을 계기로 명문을 바라보는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침체 일로를 걷던 전북 지역 고용률이 소폭 반등했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취업자는 94만 4천 명에 고용률은 60.4%로 지난 1월 중 57.1%로 바닥을 찍은 뒤 소폭 반등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관공업, 농림어업에서 4만여 명이 증가한 반면 전기와 운수, 도소매, 음식, 개인 서비스업 등에서는 2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농민단체가 농민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농민의 전북도 연맹은 전라북도가 결정한 농민수당 연 60만 원은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12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인상 요구를 담은 주민청원 조례를 발의해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속 단체장에 잇따른 구설에 민주당 도당의 안이한 대응이 논란입니다. 병화당 도당은 논평을 통해 장영수 장수 군수가 관사 거주와 관련해 사과했지만 시기가 늦은 데다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입장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항로 진안 군수의 구속을 비롯해 소속 지방의원의 추문이 끊이지 않지만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가 전주부성 복원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부성 복원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복원 장소와 사업 절차를 알리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시는 지금은 교차로로 변한 전주부성 북문과 동문, 서문 중 최소 한 곳을 오는 2030년까지 복원하고 전통문화전당 주변에 발굴된 성벽을 원형에 가깝게 되살릴 방침입니다. 아름다운 연꽃과 고즈넉한 사찰을 만날 수 있는 하소백년축제가 내일 김제 청운사에서 개막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순백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하소백년 축제가 내일부터 김제 청하면 청운사에서 열립니다. 연꽃은 6월 말부터 8월까지 꽃을 피우는데 은은한 향으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하소백년 축제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명나라 우빈이 그린 54m 길이의 500나한도와 무형문화재 27호 도원 스님이 3개월간 완성한 불화가 선보입니다. 하소 백년지는 국내 최대 백년 재배지로 청운사 주변에 3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순백의 연꽃이 아름다운 청운사에 오셔서 여유와 힐링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원시가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해 찾아가는 쉼터를 운영합니다. 쉼터 프로그램은 읍내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하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4개 권역에 마련된 쉼터에 환자를 모시고 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생강을 활용한 대표 상품을 개발합니다. 군은 선물과 기호도 조사를 거쳐 생강 카스텔라와 캐러멀, 사탕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 와일드푸드 축제를 목표로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유통되는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은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된 한국조폐공사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과 시흥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선을 보이게 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2019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2일부터 사흘간 개최됩니다. 전주 MBC가 주최하는 2019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페스티벌에는 마마무와 YB,
넬 등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며 힙합에서 인디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공원 개발을 놓고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 방안으로 시 대원을 투입하는 자체 사업이나 자연공원구역 지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익산시는 도시공원 7개를 매입하는 데만 3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단계별 선거 체제를 구축합니다. 평화당 전북도당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1대1 대결 구도를 구축을 목표로 김광수, 박주연, 정동영 등 현역 의원 3명을 전면에 내세운 전주권 선거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당은 다음 주 당원 워크숍에서 선거 전략을 공유한 뒤 도내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인물 중심 선거 체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정읍 시립국악단이 마련한 창작 소리극 정읍 사는 착한 여인이 모레부터 이틀간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제3회 현목회 서우전이 오늘부터 17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전시됩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꼬마 작곡가의 상반기 발표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북 가야금 연주단의 17번째 정기 연주회가 오는 14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교동미술관이 오는 14일까지 제8회 젊은 미술전 이 작가를 주목하라에 임희성 작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고창군은 오늘 고창읍사무소에서 관내 1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취업 박람회를 엽니다. 익산시는 백제 문화유산 주간을 맞아 오는 14일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EBS 한국사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역사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주 연꽃 촬영대회가 오는 14일 덕진공원 내에서 열립니다. 어르신들의 축제인 2019 실버 문화 페스티벌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 전북 지역 예선이 내일 도청 공연장에서 있습니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제2회 사랑의 기억의 치매 극복 공모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2도에서 낮 기온은 26도, 익산은 21도에서 26도, 동북권은 무주가 20도에서 24도, 장수가 19도에서 24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21도에서 26도, 고창이 20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이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